6단원 물질의 특성. 6단원 물질의 특성 문답. 문제. 원소란 무엇입니까? 원소란 무엇입니까? 원소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원소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원자란 무엇입니까? 원자란 무엇입니까? 원자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입니다. 원자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분자란 무엇인가? 분자란 무엇인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 분자란 무엇입니까?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 (6단원) 물질의 특성. 섞이는 것과 섞이지 않는 것. 물질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구별하는 기준은 색깔, 모양, 물에 뜨거나 가라앉는 성질 등이 있습니다. 물질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색깔, 모양, 물에 뜨거나 가라앉는 성질. 순물질은 무엇이고 예를 들라. 순물질은 무엇이고 예를 들라.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 얘는 금, 물, 산소, 헬륨, 알루미늄. 혼합물은 무엇이고 예를 들라. 혼합물은 무엇이고 예를 들라.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 예를 들어라. 혼합물의 예는 14K 금, 간장, 액화 석유가스 LPG. 혼합물은 무엇이고 예를 들라.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혼합물이라 하고 14K 금, 간장, 액화 석유가스 LPG 등의 예가 있다. 다음 순물질을 분류하고 예를 들라. 순물질을 분류하고 예를 들라. 순물질에는 한 종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과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질이 있다.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수소, 산소 같은 게 있고,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질로는 이산화탄소와 물 등이 있다. 균일 혼합물은 무엇이고 예를 들라.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것을 균일 혼합물이라 하고, 예로서는 공기, 설탕물 등이 있다. 불균일 혼합물은 무엇이며 예를 들라. 불균일 혼합물은 무엇이며 예를 들라. 불균일 혼합물은 성분 물질이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경우에 불균일 혼합물로 하고, 얘는 흙탕물, 암석 등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맛을 보지 않고 물과 설탕물을 구별할 수 있을까? 맛을 보지 않고 물과 설탕물을 구별할 수 있을까? 답은
순물질과 혼합물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비교하여 구별할 수 있다. 순물질과 혼합물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비교하여 구별할 수 있다. 우리 실생활에 혼합물의 특성을 이용하는 예를 두 가지 들고 그 혼합물이 그러한 상황에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제, 혼합물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 두 가지. 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썼냐를 설명하시오. 첫 번째, 워셔액. 두 번째, 퓨즈. 혼합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예를 두 가지 들고 그러한 상황에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워셔액, 자동차의 앞 유리를 닦는 세정액으로 물, 알코올 등의 혼합물이다. 순수한 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때문에 사용한다. 추운 겨울에도 얼어붙지 않는다. 그래서 사용한다. 두 번째, 퓨즈. 납과 주석 등의 합금으로 순수한 납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음으로 센 전류가 흐르면 녹아서 끊어져 전류를 차단한다. 문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혼합물의 특성을 이용하는 예를 두 가지를 들고 그 혼합물을 그러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워셔액, 자동차 앞 유리를 닦는 세정액으로 물, 알코올 등의 혼합물이다. 순수한 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얼어붙지 않는다. 퓨즈, 납과 주석 등의 합금으로 순수한 납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으며 센 전류가 흐르면 녹아서 끊어져 전류를 차단한다.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 중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문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 중에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답,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물질에 따라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달라. 다음 문제. 끓는 점의 특성을 이용한 교과서 예를 두 가지 들고 설명하세요. 끓는 점의 특성을 이용한 교과서 예를 두 가지를 들고 설명하세요. 액화질소와 아이소부테인. 액화질소는 끓는 점이 매우 낮아서 질소는 액체 상태에서 온도가 매우 낮으므로 세포나 조직 등의 생체 시료의 동결 보관에 이용한다. 아이소뷰테인, 겨울철 야외에서는 끓는 점이 기하가 어려우므로 겨울철 야외에서는 뷰테인은 기하가 어려우므로 끓는 점이 더 낮은 아이소뷰테인을 포함한 연료를 이용한다. 두 가지 예. 문제, 끓는 점의 특성을 이용한 교과서 예를 두 가지를 들고 설명하세요. 끓는 점이 매우 낮은 질소는 액체 상태에서 온도가 매우 낮으므로 세포나 조직 등 생체 시료의 동결 보관에 이용한다. 아이소뷰테인은 겨울철 야외에서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0.5도인 뷰테인은 기하되기 어려우므로 끓는 점이 더 낮은 아이소뷰테인을 포함한 연료를 이용한다. 다음 문제.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을 이용하는 예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녹는 점이 높은 물질, 아까는 끓는 점이고 지금은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을 이용하는 예 두 가지. 한 가지는 주조법, 한 가지는 꼬마종구.
예를 설명하시고 이유를 설명하세요. 주조법. 주조는 액체 상태의 금속 재료를 틀에 부어 굳히는 방법이다. 틀을 구성하는 물질은 금속보다 녹는 점이 높아야 고온에서도 녹지 않고 모양을 유지한다. 꼬마 전구. 텅스텐은 녹는 점이 매우 높아 쉽게 녹지 않기 때문에 꼬마 전구의 필라멘트에 이용한다. 문제.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을 이용하는 예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답. 주조법. 주조는 액체 상태의 금속 재료를 틀에 부어 굳히는 방법이다. 틀을 구성하는 물질은 금속보다 녹는 점이 높아야 고온에서도 녹지 않고 모양을 유지한다. 꼬마 전구. 텅스텐은 녹는 점이 매우 높아 쉽게 녹지 않기 때문에 꼬마 전구의 필라멘트에 이용한다. 겉보기 색이 비슷한 금속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답. 질량과 부피를 측정하면 된다. 밀도는 무엇입니까? 밀도는 무엇입니까? 단위 부피당 물질의 질량. 단위는 무엇입니까? g/cm 세제곱, g/ml. 다음 문제. 일반적으로 고체나 액체의 밀도에 비해 기체의 밀도가 매우 작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답. 기체가 액체보다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적기 때문이다. 문제. 일반적으로 고체나 액체의 밀도에 비해 기체의 밀도는 매우 작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답. 기체가 액체보다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뜨거나 가라앉는 현상을 밀도로 설명하시오. 두 물질 중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뜬다. 문제. 물질이 뜨거나 가라앉는 현상을 밀도로 설명하시오. 물질이 뜨거나 가라앉는 현상을 밀도로 설명하시오. 두 물질 중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뜬다. 설탕물의 예를 들어서 용질과 용매를 설명하시오. 설탕물에서 설탕과 같이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 하고 물처럼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 한다. 포화용액이란 무엇입니까? 포화용액이란 어떤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불포화용액이란 무엇입니까? 포화용액보다 적은 양의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을 불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사해 주변에 소금 덩어리가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사의 물이 포화 용액이라서 그렇습니다. 용해도란 무엇입니까? 용해도란 무엇입니까?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g수를 용해도라고 합니다. 용해도란 무엇입니까?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g수를 용해도라고 합니다. 용해도 곡선이란 무엇입니까? 용해도 곡선이란 무엇입니까? 온도에 따라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낸 곡선입니다. 고체 물질의 용해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체 물질의 용해도에서 특징은 무엇입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며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고체 물질의 용해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며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고체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낼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고체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낼 때에는 온도와 용매의 종류를 함께 표시해야 됩니다. 기체 물질의 용해도에서는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기체 물질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을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질의 용해도와 관련된 현상 3가지를 설명하시오. 첫 번째, 탄산음료. 두 번째, 꿀. 세 번째, 잠수부. 첫 번째, 탄산음료. 냉장 보관한 탄산음료보다 실온에 보관한 탄산음료에서 더 많은 기포가 발생하는 것은 온도가 높을수록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탄산음료의 뚜껑을 여는 순간 기포가 발생하는 것은 용기 안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에 꿀을 밖에 두거나 냉장고에 보관하면 꿀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용해도가 낮아져 포도당 결정이 생긴다. 깊은 바닷속 잠수부가 너무 빨리 수면으로 올라오면 압력이 급격히 낮아져 혈액 속에 녹아있던 질소기체가 기포를 형성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잠수병이 생긴다. 수돗물에 남아있는 소량의 염소기체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지어 설명하여 보자. 수돗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염소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져 염소를 제거할 수 있다. 혼합물의 분리. 바닷물에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얻으려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할까? 문제. 바닷물에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얻으려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할까? 기화한 수증기를 모아서 다시 냉각하면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다.
기화한 수증기를 모아서 다시 냉각하면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다. 증류란 무엇입니까? 증류란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기화한 기체를 다시 냉각하여 순수한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증류를 이용하며 어떠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나요? 증류를 이용하며 어떠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나요? 액체와 고체의 혼합물, 서로 다른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물과 염화나트륨처럼 액체와 고체의 혼합물, 물과 에탄올처럼 서로 다른 액체의 혼합물. 소주꼬리는 무엇을 이용한 도구입니까? 증류. 에탄올의 비율이 높은 술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에탄올의 비율이 높은 술을 얻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에탄올의 비율이 낮은 술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주로 기화한다. 이때 그 기체를 다시 액화하여 모으면 에탄올의 비율이 높은 술을 얻을 수 있다. 간장과 참기름의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밀도가 작은 참기름이 간장 위에 뜨기 때문입니다. 밀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일 때 그렇습니다. 밀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는 서로 섞이지 않는 혼합물입니다. 액체든 고체든. 분별 깔때기는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까? 분별 깔때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유출된 기름은 어떤 혼합물입니까?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기름을 제거할 때 혼합물 분리 방법 중 쓰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밀도차.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체를 녹이지 않고 밀도가 두 고체의 중간 정도인 액체를 넣어 분리할 수 있다. 석출이란 무엇입니까? 용액 속에서 용질이 결정 상태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재결정이란 무엇입니까? 두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결정을 얻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재결정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의 실험 예와 활용하는 예를 세 가지를 말해 보시오.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아스피린 해열제, 제제염, 염전에서 얻은 천일염에는 불순물의 비율이 10% 이상이지만 제제염은 불순물의 비율이 1에서 2%로 매우 낮다. 결정이 눈꽃 모양이기 때문에 꽃소금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염전에서 얻은 천일염을 물에 녹여 가열한 뒤 물을 증발시키거나
냉각하여 재결정시킨 소금. 아스피린, 해열제. 합성한 아스피린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결정을 이용해 순도를 높여 의약품으로 사용한다. 사인펜 잉크의 색소를 분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는 무엇입니까? 혼합물을 이루는 강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의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 한다. 혼합물을 이루는 강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점 3가지는 무엇입니까?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점은 다른 분리 방법에 비해 간편하고 여러가지 성분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고 양이 적거나 특성이 비슷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분리가 어려운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례를 3가지는 무엇인가요? 도핑 테스트, 과학수사, 엽록소의 색소 분리, 농약 성분 검출 등이 있습니다. 물질의 특성 6단원 마무리하겠습니다.